59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어쩌고, 표준 편차가 저쩌고,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런 말로 된 통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확률 변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확률 변수가 뭐냐. 자, 그런데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뭐가? 그게 확률 변수예요. 뭐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읽고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가 뭐라고?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다 써도 되고 줄여서 등교 시간. 뭐 이렇게 써놓자.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그게 어떤 분포를 갖고 있냐면, 자, 여기다가 봅시다. 어떤 분포를 갖고 있냐면,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분. 그래서 이 x는 50,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10.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여기에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임의 추출을 할 때, 자, 25명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표본을 뭐 여러 개 만들 건데, 한 표본당 25명씩 있는 거야. 그런 표본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n이 얼마인? n이 25인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분포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 새로운 확률 변수가 뭐야? x바라고 하고 표본 평균이지.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겠어? 등교 시간의 평균인 거야. 등교 시간의 평균. 즉 표본당 25명이 들어있잖아. 그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X반. 그러면은 첫 번째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표본에도 평균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표본에도 평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에 대한 분포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X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당연히 모평균과 똑같다 해서 50이고, 시그마 x바는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모표준 편차, 이거는 표본의 크기. 그래서 얼마야? 루트 n, 루트 25, 5지. 5분의 10,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묻는 건 뭐냐 하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이게 뭐야, 이게? 그게 x바라니까, 지금. 이 x바가 4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구하라는 거는 확률인데, x바가 4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분포를 사용할 거라고.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확률인데 표준화 시켜야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Z로 바뀔 거고요. Z 이렇게 되고, 시그마 분의, 그 시그마가 얼마야? 여기서 이걸 보는 거니까 2지. 2분의 x바 마이너스 이거 이건 m이고, x바는 지금 45 마이너스 평균은 50. 요걸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얼마야? 2분의 45 빼기 50은 마이너스 5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Z 그리고 평균이 0 이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2.5가 요쯤에 있다고 하면 요 넓이, 이 넓이가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이제 표에서 우리가 이용할 거는 여기가 2.5란 말이지. 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요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0.5에서 이 전체 이만큼 끝까지 0.5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5 빼기 0부터 2.5를 보니까 이거지. 0부터 2.5를 보니까. 그래서 0.5 빼기 0.4938 0.4938 요걸 계산하시면 답이다. 그래서 0.006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이제 598번. 정규분포. 이건 뭐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조사지? 표본 평균 X바가 저렇게 될 확률. 이건 뭐 그냥 쓰면 되겠네. 자, 모집단 확률 변수를 X라고 합시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그럼 X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거니까 그냥 이용을 하죠. EX가 60. 시그마 X,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써보시면, 이 X는 60. 시그마 X는 10. 요런 얘기야. 여기서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6인 표본 조사를 한대.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n이 16인 표본 조사를 해. 표본 조사를 하면 이 분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이래?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자, 표본 조사를 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한다고. 그 새로운 확률 변수를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했지. 그때 이 X바는 뭐야? 당연히 모평균과 똑같이 60이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6, 4분의 10, 2분의 5 2분의 5니까 뭐 그냥 2분의 5라고 그냥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자 이거를 이 분포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이 분포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뭘 푸는 거야? X바가 55 이상 6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써보시면 P 이렇게 되겠지. P 55 이상 X바가 65 이하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겠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그마분의 그 시그마는 2분의 5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5 분의 X바 55 마이너스 평균 60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요 위에가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은 마이너스 2야. 그리고 Z로 바뀌었고 여기도 시그마 분의 2분의 5 분의 65 마이너스 60 하면 이거가 5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텐데 Z고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2배 할 거고. 자, 전원은 0부터 2까지가 얼마? 0.477이잖아. 0.47772. 이렇다고요. 2배 하시면 2는 4, 27에 14니까 4고 27에 14, 5가 되고 2, 4, 8, 9, 0.9, 5, 4,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다음 599번. 자, 이것도 말로 나와 있으니까 확률 변수를 확인해야겠지. 통계 문제인데.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수학 영역 성적은 평균이 52고 표준 편차가 18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가? 모의고사 수학 영역의 성적이 그렇다.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리를 좀 했었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2학년 학생들 81명을 이미 추출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제 X라고 하고 이 확률 변수가 뭐야? 모의고사 수학 영역 성적. 뭐 줄여서 수학 성적 이렇게 하자. 수학 성적. 이렇게. 그거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를 써보시면, 분포. 자, 평균 얼마야? 52. EX는 50이라고. 표준 편차 18. 그럼 시그마 X는 18. 이렇게. 여기서 81명을 임의 추출한다고. 표본 조사를 할 건데, 한 표본에는 몇 명이 있는 거라고? N은 81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 분포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 일단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지. 그게 뭐야? X바. 표본 평균이라고. X바. 이건 의미가 뭐겠어? 수학 성적의 평균을 뜻하는 거라. 수학 성적. 정적이 아니라 수학 성적.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걸 뜻하는 거예요.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한 표본당 81명이 들어있는데 어떤 표본마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루는 거라고 지금부터. 그래서 표본 평균, 수학 성적의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이 X바는 당연히 모평균과 같으니까 52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얼마야? 9분의 18이니까 2가 되는 거지. 2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앞에 건 잊어버리고 요거 X바에 대한 이 얘기. 그래서 다시 보면 모의고사 수학 영역 성적의 평균이 47점 이상 50점 이하일 확률. 이게 뭐야 이게 확률인데, 모의고사 수학 영역 성적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수학 성적의 평균이 X바가, 그래서 47 이상 X바가 뭐이야? 50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 시키시면 여기다 쓸까? P고요. 자, 저 X바를 Z로 바꿀 거야. Z는 시그마분의, 시그마는 2, 평균 M은 52 이런 거니까 2분의 47 마이너스 52. 그러면 마이너스 2.5지. 요거 정리하면. 그죠? 마이너스 2.5. 이렇고 Z로 바뀐 거야. 그 다음 또 시그마분의 50 빼기 5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지. 요거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요걸 구하면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Z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이? 마이너스 1까지구나.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한 요쯤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는,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5일 텐데, 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겠다라는 건 뭐야? 0부터 2.5까지. 0부터 2.5까지가 0.4938을 의미하는데, 0.4938에서 이 0부터 1까지를 빼줘야 되겠지? 이거를 0.3413을 빼야 된다. 그래서 빼기 0.3413을 빼시면 5, 2, 5, 1, 0.1525 요게 답이 되겠네. 자, 됐죠? 다음 문제 600번 봅니다. 자, 600번도 말로 돼 있는데 뭐 표준 정규고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통계 문제야. 확률 변수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 A사에서 생산하는 장난감 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그렇고 표준 편차가 저런 정규분포를 뭐가 정규분포를 따라? 장난감 공, 그러니까 생산하는 장난감 공 한 개의 무게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뭐 장난감 공 한 개의 무게인데 그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그럼 내가 이제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고 그냥 무게라고 합시다. 뭐 장난감 공 얘기하는 거지만 무게에 대한 얘기야. 이게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를 봤더니 평균이 300이야. 그러면 2x는 300이란 얘기고, 표준 편차가 24라고, 시그마 x가 24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64개를 임의 추출한대. 64개를 임의 추출. 표본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표본당 64개가 들어있는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이 얼마? 표본의 크기 n은 64라고. 그러면 이제 이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를 써야겠지. 자, 일단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하는 거라고. 당연히 표본의 평균을 다루는 거라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건데, 이건 뜻하는 게 뭐야? 장난감 공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겠지. 그래서 무게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놓자. 무게의 평균. 무게의 평균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 분포를 써보면 이 x바는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300이고요.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24 8분의 23 3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이 분포를 이용해서 x바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장난감 공의 무게의 평균, 이게 x바잖아 지금 우리가. 그게 294 이상 1 확률을 구해달래. 됐죠? 이게 294 이상 1 확률. 뭐 얘를 나타내보면 P 확률이지. 무게의 평균 x바. 이게 294 이상. 이렇게 294 이상의 확률을 이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P, 자, 이제 Z로 바꿉니다. 시그마분의 3 평균은 M, 이거는 300. 시그마분의 3분의 뭐 하는 거야? Z를 일단 쓰고 Z 이상 3분의 294 마이너스 300.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 이상 1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Z 평균이 0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제 나는 여기는 어차피 넓이가 0.5고 이 부분만 이제 0.5에다 더하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를 더하면 되겠지. 0부터 2까지. 예, 0.477을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얘는 0.5 플러스 0.477이 이렇게. 그래서 0.977이 0.977이 977이 5번이 답이겠네. 자, 다음 601번 봅니다. 601번은 그냥 뭐 기호로 돼 있으니까 나도 뭐 기호로. 자, 확률 변수를 x라고 모집단. 지금 보니까 크기가 25인 표본 추출을 해. 표본 조사야. 모집단이 있을 거고 표본 평균 집단이 있을 텐데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합시다. 저기 x바라고 표본 평균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를 써보시면 EX는 M이야. EX는 M이야. 시그마 X 20이야. 시그마 X는 20이야.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N이 얼마? 25인 표본 조사를 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한다고 그랬지? 그게 뭐라고? X바라고. X바. 표본 평균 집단을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이 분포는 어떻게 바뀔 거냐를 우리가 이제 써서 문제를 푸는 거지. X바에 대한 분포. 그래서 이 X바는 당연히 모집단과 모평균과 똑같이 N.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루트 25분의 시그마 20 이렇게. 이거는 5분의 20이야. 4란 얘기죠.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보안이 이거를 구하라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뭐지? 갑자기 x바 마이너스 m?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어차피 우리는 저거 구할 때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z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근데 요거를 이용할 거니까 쟤를 잘 봐봐요. 다시 한번 써보면 p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이게 u 이거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표준화 시킬 때 우리가 시그마분의 4분의 x바 마이너스 m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분의가 있으면 이게 z잖아. 절대값 z겠지. 여기도 4도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데? 그럼 p 절대값 z가 된 거고 2분의 3이니까 1.5 이상. 요걸 구해달란 얘기네. 그런 얘기를.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z고 여기가 얼마? 평균 0.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이렇겠네. 1.5 이상이니까 다시 한번 씁시다. 옆에다 p 1.5 이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5 이하 또는 1.5 이상인 거지.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 더하기 z가 1.5 이상일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푼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요쯤에 있고 대칭돼서 1.5가 여기 있을 건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뭐야? 여기지,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는 거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지. 2배 하고서 저건 어떻게 구해? 전체 0.반 이만큼 0.5에서 1.5까지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5 마이너스
4332. 이렇게 빼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얼마야? 자, 2 곱하기 0.5 빼기 0.4332는 0.0 그 다음에 6 8 이렇잖아요. 이것도 2배 해. 그러면 2, 8에 16 2, 6, 12 3 1 2, 6, 12 3 1 올라가고 0. 이렇게 있네. 0.1336 이 답이다. 자, 되겠죠? 다음 602번 봅니다. 말로 돼 있네. 통계 문제고 4개씩 한 세트로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러면 확률 변수를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정해야지. 자,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가 이제 평균이 이렇고 표준부사 저런 정규 분포를 따랐다. 무게가. 이게 그 무게, 비누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지. 비누 한 개의 무게가 확률 변수. 그래서 그걸 또 4개씩 한 세트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니까 이미 추출을 하는 거지. 표본 조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비누 뭐라고 할까? 비누 무게라고 할까? 비누 무게? 비누 다 써보자. 비누 한 개의 무게. 비누 한 개의 무게야, 무게. 확률 변수가. 이거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거는, 그래서, 평균이 100이래, 100g. EX는 100이야. 표준 편차가 8이래. 시그마 X는 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누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한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4개씩 한 세트, 4개씩 묶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표본 주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 표본당 4개씩 들어있다고. 표본을 여러 개 만들 건데, 한 표본당 4개씩 들어있다고. 그래서, 요 말이, 4개씩 한 세트로 판매한대. 4개씩 한 세트라는 게, 요 모집단 분포, 여기서 크기가 얼마인 애는 4인 표본 조사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할 거고, 표본 평균이라는 게 등장할 거고, 그거에 대한 분포는 바뀌겠지. 어떻게 될지를 써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다시 X바가 그럼 뭐겠어? 비누 그 4개 무게의 평균이겠지. 이해되시나? 4개가 지금 한 세트로 돼 있잖아. 비누 4개 무게의 평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비누 4개 무게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 4개를 평균 냈으니까 한 개의 무게 저 평균일 때 100이랑 어떤 하나의 표본을 조사한다면 비슷하겠지. 다 조사하면 모평균과 똑같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래서 EX바가 얼마야? 모평균과 똑같이 100이 되는 거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2분의 8이니까 4다. 이런 얘기라고요. 일단 이렇게. 자,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분포를 가지고. X바에 대한 분포.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 뭐냐? 그러면 비누 4개의 무게가 이게 한 표본에 대한 X바에 대한 얘기지. 비누 4개의 무게가 아니지. 비누 4개의 무게는 훨씬 더 크지. X바는 뭐냐면 비누 4개 무게의 평균이야. 그지? 자, 4개의 무게니까 그게 392 이상, 416 이하면 정품으로 판정을 한대.
5,000개의 세트 중 5,000개의 세트 중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봅시다.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는 5,000개라고 5,000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정품일 확률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정품일 확률이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정품일 확률이 1이야. 다 정품이란 얘기지. 확률에 제일 큰 게 1이잖아. 그럼 5,000개 나오는 거죠. 다 정품이니까. 정품일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는 5,0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500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죠. 뭐긴 정품일 확률을 구해야지 지금부터. 그치? 정품일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4개의 무게가 392 이상 416 이하이면 정품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서 그 정품일 확률은 이렇게요. 정품일 확률은 어떻다고? 4개의 무게. 비누 4개의 무게니까 그냥 우리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서 풀 건데 그냥 x바가 아니라 4개, 4x바란 말이죠. 4x바. 그래서 확률인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300? 어려울 수 있겠네요가 아니라 어렵지. 그지? 막 이런 거 풀면서 내가 쉽지 않니? 막 이러면 엄청 짜증나지. 그지? 어려울 수 있네요가 아니라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봐야지 뭐. 반복하고.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392 이상. 뭐가? 여기다가 x바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니? 4개 무게의 평균이라는 건 그 하나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평균이기 때문에. 응? 알죠? 그래서 x바가 아니라 4개니까 4x바라고 써줘. 4x바. 이렇게. 그리고 뭐 이하? 416? 이하.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x바의 분포 이용할 거니까 4로 다시 나누면 되지, 얘를. 4로 다시 나누자고요. 얘를. p. 자, 4로 나누면 4, 9, 36, 4, 8에 32, 98. 이렇게. x바. 이렇게 바뀌겠지? 다음에 4일은 4, 4, 4, 16, 10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지. Z로. 시그마분의 4분의 평균은 M이고 그래서 4분의 98 마이너스 100 이러면 위에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0.5야 이게 마이너스 0.5 Z로 바뀌었죠. 그 다음 4분의 104 마이너스 100 그러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이야. 이렇게 요걸 구해달라고. 위에다가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Z 여기는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5를 여기라고 하시고 1이 요쯤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요 넓이와 요 넓이를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우선 0부터 1까지는 0.3413이야. 그래서 요 넓이가 0.3413이고요. 요 넓이는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0.5를 보면 되겠지. 이걸 보면 되니까 0.1915 이렇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야 되니까 이건 얼마냐? 그러면 더해봐요. 8이고 얼마야? 2고 3이고 5니까 0.5328이네. 0.5328 이렇게 요거랑 더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하면 마지막 답이 얘라는 게 뭐야? 얘. 마지막 답이 나오겠지. 5000 곱하기 정품일 0.5328 0.5328이라고. 됐지? 그래서 요거 5000 곱할 건데 여기다가 일단 5를 곱합시다. 5 이렇게 곱해보면 얼마? 5, 8에 40
44 올라가고, 5, 20, 4. 일로 올라가고, 5, 3, 15, 6. 5, 5, 25, 2, 6.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664네. 2.664. 2.664에다가 이제,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0, 100, 1000 하면 2664가 되는 거예요. 2664. 계산은 여러분들 천천히 해보시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